최근 서울 강남권을 중심으로 집값이 다시 꿈틀대는 분위기가 형성되자 집값 향방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물론 집값이 바닥까지 내렸다, 아니다, 일시적 현상이다, 시장 전망은 여전히 엇갈리고 있는 이 상황인데요. 하지만 이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의 고민은 더욱 깊어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취임 후 2년 동안 이 흔들림 없는 정책 추진 의지를 보이며 시장을 이끌어 왔습니다만 정책 약발이 다했다는 평가와 함께 입지가 최근 흔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급기야 김수현 전 청와대 정책실장의 장관 후임설까지 오늘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 토론에선 최근 부동산 시장 흐름과 함께 취임 2주년을 맞은 이 김현미 장관의 평가, 또 김수현 전 청와대 정책실장의 후임설까지 여러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두 분의 전문가 모셨는데요. 최항수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겸임교수, 한문도 연세대 정경대학원 경제학과 교수 나오셨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먼저 집값 움직임부터 짚어봐야겠습니다. 최근 서울 강남을 중심으로 집값이 다시 꿈틀대고 있다는 보도가 연일 이어지고 있는데 먼저 한 교수님, 평가가 좀 어떻습니까? 예, 그 소비자 동향 지수라고 해서 요즘에 이런 그 지수들을 많이 인용을 하고 있는데요. CSI 지수라고 하는데 이 중에서 6월 달 그 CSI 지수가 그 25일 날 발표가 됐습니다. 이게 지난달보다 이제 93에서 97로 이제 오르기는 했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또 보면은 매물이 좀 감소하는 어떤 그런 측면들도 있어서 그 약간은 어떤 추세 반전 정도는 아니지만 어쨌든 그 경기 자체가 부동산에 대한 어떤 수요라든가 이런 것들이 조금 예전보다는 늘어나고 있는 추세는 분명한 것 같습니다. 예. 주택 가격 전망 지수도 이 석 달째 상승세라고 하는데 역시 서울 아파트 매매가가 다시 회복된 영향이다, 이런 분석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한 교수님께 다시 한번 여쭙겠는데요. 이 분석을 좀 어떻게 보세요? 보시면 이제 주택 가격 전망 지수가 기사 제안을 보면은 석 달째 연속 상승이다 이렇게 표현을 씁니다. 그러면 그 표현만 들으면 사실입니다. 상승했습니다. 93이라는 수치에서 97로 지금 올랐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제 여기서 정확하게 볼 것은 100이 기준입니다. 100이 기준일 때 오를 게 많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으면 100을 넘어서요. 그러니까 이 기사의 어떤 핵심은 뭐냐면 예전보다 낮은 수치가 좀 올랐다는 얘기인데 잘못 들으면은 계속 상승하는 걸 볼 수 있는데 아직도 100을 넘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점이 제일 중요하고, 다만 중요한 것은 90대 초반까지 떨어졌던 전망 지수가 97까지 지금 회복을 했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게 이어질지 않을지를 좀 봐야겠지만 다시 회복됐다라고 아직 하기에는 회복 중이지 회복됐다고 할 수는 표현하기는 조금 모자란 것 같습니다. 판단이야 그렇지만 경제는 또 심리이기 때문에 무시할 수 없는 그런 지표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문제는 이런 흐름이 바닥을 찍고 추세 전환된 것인지 아니면 일시적 반등인지 이 부분일 텐데 최 교수님께 여쭙겠습니다. 지금 판단을 좀 어떻게 하고 계신지요? 우리 한문도 교수님 말씀하신 것 저도 100% 동의를 하고요. 아직 100%를 넘은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요것을 기본적인 평균 지수가 넘어가야만 어느 정도 추세 반전이라는 얘기를 분명히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와 함께 발표되었던 그 경기 동향 지수 중에서 소비자 심리 지수라고 있는데 이 부분은 오히려 하락을 했거든요. 그렇다면 부동산만 나홀로 오를 거냐라고 이야기하기에는 대단히 아직은 좀 섣부른 판단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판단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직은 이게 추세 전환이라든가 이런 건 아닌데 아마 다음 달이나 다다음 달 정도 되면 그러니까 소비자 동향 지수 중에 이제 주택 동향 지수 같은 경우가 100을 넘는다 이렇게 한다면은 어느 정도는 추세 반전했다라는 어떤 그런 시그널을 긍정적으로 판단해도 되지 않겠나. 그때 한번 판단해보자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좀 유보를 아직은 하고 싶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그러니까 좀 더 뚜렷한 지표가 나왔을 때 좀 파악이 가능하다, 좀 이렇게 좀 이해를 해보겠습니다. 추이는 이제 석 달 연속 이제 반전된 거, 그러니까 상승하는 건 맞긴 맞는데 그 절대적인 어떤 지표도 분명히 중요하거든요. 그런 면에서 본다면 아직은 섣부르게 이렇다 저렇다 판단하기 이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최근 부동산 시장이 바닥을 찍었다, 아니다, 이 논란을 가지고 좀 논란이 상당히 분분합니다. 같은 내용으로 좀 여쭙겠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바닥을 찍었다라는 표현을 쓰고 싶은 시장 참여자들도 계시고 또 반대쪽에 계신 분들은 아직도 보합 중이다, 아니면 또 하방향 경향이 좀 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볼 부분은 그겁니다. 분명히 석 달 전보다는 분명히 계속 오르고 있어요.
그리고 가격도 호가도 많이 올랐는데 이제 거래량이 좀 받쳐주질 못하죠. 중요한 것은 지금 이제 비수기로 들어가고 있고, 예.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비수기가 지나면서 이 추세가 이어진다라면 가을에 가면 또 이제 주택이 이제 약간 성수기가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 보시고서 시장을 판단하는 게 정확할 것 같습니다. 지금 아직 좀 이른 판단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상황을 좀 조심스럽게 판단하고 계신 두 분의 이야기 들으셨고요. 최 교수님 좀 여쭙겠습니다. 전망과 판단이야 뭐 어찌 됐든 간에 지금 상황이 주무부처인 이 김현미 국토부 장관 입장에선 썩 달갑지 않은 상황인 거죠? 그렇습니다. 그 2017년 8월 2일 날 파리 조치 이후에 그 9.13, 그 작년 9.13 조치까지 그 굵직한 정책만 이제 손꼽아 본다면 8차례에 걸친 정책들을 쏟아냈었는데 이런 8차례의 어떤 그런 굵직한 정책을 통해서 겨우 집값이 가격적인 측면에서 안정화됐다라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들이 조금씩 반전이 되고 실제 추세 반등이 된다라고 한다면 그동안 폈던 정책들 자체가 굉장히 허사라는 인식이 될 수가 있으니까 그렇죠. 정부 입장에서 상당히 다급해지는 어떤 그런 측면도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보고 싶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만약에 지속이 되면은 정부는 추가적인 어떤 카드라든가 이런 것들을 어떤 카드를 갖고 있을까 뭐 저도 궁금하고 소비자들이라든가 시청자들도 상당히 궁금한 대목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주무부처의 고민이 그동안 2년여간 펼쳐왔던 8차례 부동산 정책이 최근에 집값이 반전됐을 경우 무위로 돌아갈 수 있다. 이런 우려가 좀 반영됐다는 의견을 좀 주셨습니다. 사실 이번에 김현미 장관이 취임 2주년을 맞았습니다. 부동산 시장 안정에 어느 정도 효과를 거뒀다는 긍정적인 평가도 있습니다만 이 무리한 대책 추진에 부작용을 키웠다는 지적도 분명 나오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시장의 평가가 그만큼 엇갈리고 있다는 건데요. 잠시 먼저 이 김현미 장관의 말, 최근 2주년 때 했던 말 듣고 이야기 이어가 보겠습니다. 국민의 집 걱정을 덜어드리는 것은 정부의 기본 임무입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경기 부양을 위해 주택시장의 규제를 완화하거나 투기 수요의 유입을 허용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규제의 보완은 무주택자나 실수요자에게 더 많은 기회와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방향 속에서만 검토될 것입니다. 지난해 9.13 대책 이후 이어지고 있는 부동산 시장 안정세가 보다 확실하고 굳건하게 자리 잡아야 합니다. 네, 저희 기자들도 당시 2주년 기자 간담회에 갔습니다만 뭐 지금 들으신 것처럼 부동산 시장 안정 의지를 다시 한번 거듭 피력한 것 같습니다. 서울 집값 측면에서 좀 다시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교수님, 요즘 시장 평가를 어떻게 하세요? 절반의 성공이라고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9.13 대책 이후에 집값이 이제 안정세를 찾은 거지 그 전 2년 동안은 사실 폭등을 어떻게 잡지 못했지 않습니까? 그랬죠. 뭐 여러 번 발표를 했고 7번, 8번째에서 잡았는데 잡히는 척 하다가 넘어간 이유는 정부에서 너무 시장을 갖다가 이렇게 간본다 그럴까요? 체크하면서 찔끔찔끔 정책을 낸 게 좀 보입니다. 제가 볼 때. 결국 9.13 대책에서 핵심적인 다주택자의 어떤 투기 성향을 잡는 일시적 이주택자라는 양도세, 비과세 부분을 딱 잡으니까 시장이 좀 잡혔거든요. 이걸 진짜 애초에 냈더니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무주택자 입장에서는 지금 잡았다고 하지만 이미 2년 전에 비하면 많이 올랐거든요. 특히 서울 수도권은요. 이 부분을 다시 원상 회복하기에는 지금 시장이 약발이 어느 정도 한계가 왔다는 게 지금 나타나잖아요. 계속 상승하니까. 이런 부분에서 정부가 자칫 이제 잡았다라고 하면 이건 착각이죠. 예전에 1,500원 하던 것이 3,000원이 됐으면 2,000원은 가야지 잡은 거지. 1,500원, 3,000원이 된 데서 대책이 스톱이 됐다고 해서 3,000원이 잡았다.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장 참여자들은 그 판단하는 게 다 다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평가할 때는 50점이라고 봅니다. 솔직히 50점밖에 안 되고 중요한 것은 지금 던진 것도 지금 뭐 계속 어떤 시장에 대해서 시장의 상승세로 올라가려고 하면 다음 뭐 강력하게 하겠다 하는데 아까 뭐 저 보도에도 나왔지만 보시면 이 시장 규제를 완화하거나 투기소 유입을 허용하는 일은 경제를 위해서도 절대 할 일이 없다. 다만 실수요자 위해서는 정책을 완화한다. 이 핵심인데 중요한 것은 현재 집값이 정상적인 집값이라고 보는 이상한 성향이 있는 것 같아요. 이 정부가.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과연 앞으로 어떻게 갈 것이고 집값은 어느 수준이 이런 지표를 던지면 정확한 정책이라고 믿겠는데 뭐 저는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청와대 비서실에 75명이 다주택자예요. 40%, 50% 이상이. 이런 부분을 갖다 제가 볼 때는 정부에서 이렇게 좀 립서비스 수준이 아니라 명확하게 지표를 던지고 앞으로의 방향에 대해서 정확하게 찝어줬으면 하는 좀 바람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상당히 박한 평가를 내려주셨습니다. 최 교수님께도 좀 여쭙겠습니다.
주무부처인 국토부가 지난 2년간 펼쳐왔던 부동산 정책들을 좀 어떻게 평가하세요? 50점 넘기기 힘들죠, 저도. 예. 그래서 굉장히 단기적 효과였던 것 같고요. 그동안 폈던 모든 정책들이 그 시장의 추이를 보고서 뭔가 통하면 놓아두고 그다음에 통하지 않으면 좀 더 강력하고 좀 더 강력한 좀 더 이제 계속 이제 이러다 보니까 네. 시장도 이제는 그 최근의 추이를 보면 살짝 면역이 생긴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정도의 어떤 그런 느낌이 있고요. 비록 여러 가지 정책들을 폈지만 그 시장의 수급에 대한 어떤 영향까지는 미치지 못하지 않았나. 더군다나 제가 항상 느끼는 부분들 중에서 예. 공급에 대한 정책들을 가장 마지막에 발표한 것이 가장 아쉽다. 오히려 처음에 많은 정책들을 쏟아부었을 때 그때 공급에 대한 얘기들도 애초 당시에 같이 추진했더라면 그동안 수많은 정책들이 쏟아지기 이전에 이미 시장은 좀 더 안정화되지 않았을까 이런 아쉬움이 상당히 많이 지금도 가지고 있습니다. 공급 정책이 적시에 좀 제대로 병행됐더라면 네. 시장 안정에 좀 더 기여를 했을 것이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하셨고요. 네. 정부 정책 얘기가 나와서 또 덧붙이고 싶은 부분이 서울과 지방 간의 격차를 더 키웠다.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한 교수님 맞나요? 예, 어떻게 보면은 약간의 실기죠. 지금 뭐 지방 같은 경우에는 뭐 특별히 뭐 조정 대상 지역을 뭐 부산 지역이라든지 일부 지역을 하긴 했는데 예. 거기는 투기나 어떤 투자 세력의 어떤 상승이 있어도 한계가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냥 놔뒀어도 됐어요. 그런데 그것을 조정 대상 지역을 묶고 이러다 보니까 그 여파가 공급 물량이 많은 것까지 겹치니까 지방은 침체가 될 것을 이미 예측이 되는 시장에서 그런 시그널을 주니까 아예 그냥 죽어버렸잖아요. 그래서 지방 침체가 좀 심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한 대책이 없어요. 그 반면에 이제 서울 같은 경우에는 수요가 있지 않습니까? 수요가 있는 것을 수요가 없는 것과 있는 것을 구별해서 할 때 정책을 물론 더 주는 건 좋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아까 7번, 8번 했잖아요. 했는데 예. 결론은 격차만 더 벌어졌어요. 아까 지금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자꾸 시장을 이렇게 체크를 하면서 마지막에서 갔던 그 과정이 좀 실기한 시간이 이제 2년 동안이 아마 실기한 시간이 제가 볼 때 모든 시장 참여자 그러니까 주택을 많이 갖고 계신 분이든 조금 갖고 계신 분이든 다 이제 이번 정부에 대해서 좀 비판적인 시각이 나오는 그런 결과를 초래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라도 이 현재 거를 잘 유지해서 좀 갔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좀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 그 정책의 적시성이 좀 아쉽다는 지적을 두 분께서 네, 계속해서 지금 하시고 계시고 이런 부분이 서울과 지방의 집값 양극화를 키웠다. 방금 한 교수님께서 얘기를 하셨습니다. 3기 신도시 역시 여론이 점점 악화되고 있습니다. 최 교수님 이와 관련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그 3기 신도시가 기존에 있는 1기라든가 2기 신도시보다 그 직주 근접성에서 비교 우위에 분명히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불만이 있는데 더군다나 더 심각한 게 그 특히 2기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아직 다 분양이 완료됐거나 공급이 다 완료된 상태가 아닌 상태에서 더 우월하고 비교 우위에 있는 지역에 주택 공급을 하다 보니 뭐 추가 분양 물량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최근에 나왔던 그런 분양도 상당히 이제 어려움을 겪고 있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예상이 되는 것이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미 1, 2기 신도시 주민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좀 어려운 그런 상태로 빠질 수도 있고 예. 만약에 주택 가격을 그 안정화시키는 것들이 목적이라 하더라도 어떤 사람들도 본인의 집값이 현재 가치보다 명목 가치라도 떨어지는 것들을 바라는 사람들은 내가 그 당사자가 된다면 누구도 수용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얘기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책임이라든가 누군가를 책하거나 원망하는 어떤 그런 대상을 찾을 텐데 지금 이런 정책들은 뭐 장기적으로 안정화되는 어떤 측면들도 있지만 예. 모든 것들이 완료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 이렇게 밀어붙이는 거에 대해서는 1, 2기 신도시 주민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평이나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는 이런 뭐 현재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부동산 정책에 대한 아쉬움 두 분께서 지적하셨고 서울과 지방의 집값 격차 그리고 신도시 여론의 악화 문제까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이번엔 김수현 전 청와대 정책실장 후임설 얘기 이어가 보겠습니다. 한 교수님께서는 김 전 실장의 등판론 부동산 시장에서 좀 화제가 되고 있는데 어떻게 네. 보셨습니까? 일단 뭐 김수석이 일단 그 청와대 정책실장이 바뀌면서 김상조 그 위원장님으로 바뀌면서 예. 이제 학교에 가서 좀 쉬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김현미 장관 후임으로 이제 한다는 얘기가 지금 자꾸 나오고 있어요. 나오고 있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들을 때는 김현미 장관님이 원래 부동산 전문가가 아니시잖아요. 이부 국토부 장관이 그런가요? 던졌던 네네 정책들이
다 김수현 수석의 어떤 프레임 속에서 같이 정책위원회에서 토의를 했을 거고 여러 가지 국토부의 실무진의 어떤 자료 이런 걸 다 했을 텐데 이분이 나타나시던 김현미 장관이 계시던 지금 가는 방향은 뭐 별 차이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이분이 들어온다라면 뭐 심리적으로 노무현 정부 때 어떤 종부세라든지 강력한 뭐 투기 세력과의 전쟁을 던졌던 분이기 때문에 심리적인 어떤 부분만 있지 실체적인 어떤 뭐 전술 전략이라고 표현하기 뭐하고 이제 정책들에서는 큰 변화가 없을 거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 김수현 전 실장의 등판론이 나오는 와중에 김현미 장관은 지금 진행되는 정책들이 많고 책임이 막중하다 이런 발언을 남겼는데 결국 부동산 시장에서 아직 할 일이 많이 남았다 이런 얘기로 좀 해석이 됩니다. 최 교수님 좀 어떻게 보십니까? 몇 가지 아마 그 발언에는 그 나름대로 그 화두가 있을 텐데요. 예. 첫 번째로는 이제 본인이 이제 발표를 했던 상기 신도시에 대한 마무리라든가 아니면 마무리 정도는 아니더라도 스타트는 어느 정도 해야 되는 어떤 그런 책임도 있을 것이고 또 하나는 여기에 따른 추가적인 교통대책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어쨌든 예산 편성도 하고 착공도 하고 이래야 되는 어떤 필요성도 있을 것이고요. 예. 또 하나는 그동안 이야기했다 하지 않았다라고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것들 중에 시장에 또 약간의 어떤 그 충격을 줄 수 있는 내용들 중에서 재건축 연한 뭐 증가라든가 이런 것들도 있거든요. 현재는 재건축 연한이 준공일로부터 30년인데 예. 40년을 늘려서 시장에 확실하게 정부가 공급이라든가 주택 가격을 잡겠다는 시그널을 계속 공고히 하겠다. 이런 것들은 아직 하지 않았거든요. 제도적으로. 그리고 또 하나는 뭐 고가 그 1주택자. 그러니까 만약에 이런 어떤 뭐 최근의 추세가 반전이 실제로 이제 몇 개월 더 지나니까 실제로 반전이 됐다라고 한다면 추가적인 정부의 어떤 규제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어떤 식으로든 카드를 내야 되는데 그중에 남아있는 게 무엇인가 봤을 때 이런 제도적인 어떤 것들 말고 뭐 고가 1주택자에 대한 규제라든가 이런 것들은 또 손을 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할 일이 많다. 이렇게 해석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시장 안정 차원에서 정책을 좀 매듭짓기 위한 좀 이런 해석들도 나오고 있다. 이런 얘기를 좀 해주신 걸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한 교수님께 좀 다시 네. 김 전 실장에 대해서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네. 시장에서 어떤 인물로 평가받고 있나요? 노무현 정부 시절 뭐 최고의 부동산 정책 위반자였고 그분의 저서의 제목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부동산은 끝났다라는 게 아마 2011년도에 제가 발간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예. 그 표지에서 벌써 느낄 수가 있고요. 중요한 건 이분이 이제 토지에 대한 공개념이 좀 강하셔가지고 개발 이익 환수나 이런 부분에 그 TDR이라고 이분 계실 때 만들었는데 개발권 양도제라고 해서 이런 부분들의 어떤 핵심된 흐름을 보면 이분은 토지는 심하면 이제 이런 얘기도 하신 것 같아요. 하나님이 주신 거다 토지는 뭐 이런 표현하셨어요. 그러니까 공개념을 좀 극대화하신 분인데 그러니까 지금의 어떤 자유시장 경제의 어떤 이론보다는 지금 그분이 던졌던 게 이게 기억이 납니다. 지금 현재 시장에서 자가율이 한 65% 그리고 민간 임대가 한 15% 그리고 공공임대가 15% 나머지는 민과 관이 합쳐서 공이 합쳐서 한 10% 해가지고 100%가 되는 시장이 제일 자유시장 경제나 토지 공개념이 맞다 이런 걸 던진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분의 어떤 방향은 토지 공개념이 기본입니다. 그래서 투기라는 부분을 갖다가 좀 뭐랄까 적대시하는 부분이 많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만 표현상에서 시장 경제도 인정한다는 표현이 있기 때문에 적대시의 범위가 어디까지 갈지는 모르겠지만 만약에 이분이 되신다라면 제가 볼 때는 뭐라고 표현할까요? 지금 말씀하신 규제? 것처럼 어떤 강력한 걸 더 던져줘야 되거든요. 그동안의 행보를 보면. 그러면 특별히 지금 다 던졌기 때문에 많이 없는데 뭐 분양 원가 공개에 대해서 예전에 말을 많이 했어요. 커피값도 4,500원짜리 원가가 나오는데 집값이 어떻게 원가가 안 되냐 이런 표현을 했기 때문에 그쪽 부분을 좀 이렇게 좀 집중적으로 좀 파괴되면 건설이나 이런 부분에 분양가 어떤 하락 요인에는 좀 작용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는 방향이 그쪽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 전 실장의 과거 이력 때문인지 더 강력한 규제를 내놓지 않겠냐 이런 전망까지 함께 좀 내놓으신 걸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반면 김 전 실장의 등장이 오히려 시장의 호재가 될 것이다. 이런 의견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최 교수님, 이런 의견이 나오는 이유가 뭐죠? 그러니까 아마 희소하게 만드는 재화를 아마 더 공고히 할 것이다라고 평가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소비자들은 이제 똘똘한 한 채, 그러니까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 같은 것들이 굉장히 강력하고 이미 이렇게 실현이 되고 있으니까 예. 똘똘한 한 채 전략을 수정을 아마 소비자들은 할 것이고 여기에 따라서 만약에 똘똘한 한 채를 본다면 아직은 희소한 시장이라든가 지역에 뭔가 나의 어떤 자산을 갖다 투자할 가능성이 많이 있는 거니까 아직은 그 서울 같은 경우는 주택 보급률이 90% 중반대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면은 내가 빚을 내서든 아니면은 다른 어떤 그런 주택을 좀 처분을 해서 어느 한쪽으로 몰겠다라고 한다면 서울 지역 위주로 아마 투자를 해서 그런 이후에 그런 서울 지역의 집값의 상승에 따른 어떤 그런 도미노 현상이 예. 인근 지역으로 퍼져나가고 좀 더 뭔가 편승 투자하는 이런 걸로 해서 지역이 좀 넓어지고 뭐 이런 형태로 아마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했고요. 예전에도 이제 그런 현상들은 분명히 있었거든요. 규제에 대한 좀 반작용이 있었죠. 역설적으로는 그렇던 측면들이 예. 분명히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물론 어디까지나 가능성입니다. 사실 이 김 전 실장이 국토교통부 장관까지 맡을 가능성은 아직 높지 않다는 전망이 많습니다. 앞서 지금 한교 교수님께서도 얘기하셨듯이 좀 학교로 돌아가서 좀 쉬고 싶다 이런 의사도 밝혔는데 실제로 등판 가능성을 업계 안팎에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이런 표현은 사실 업계에서는 관심 없습니다. 누가 되든 간에 솔직히 엄밀히 말씀드리면. 근데 이제 확률적으로 이제 여쭤보셨으니까 누가 되든 간에 기조를 바꿀 수는 없잖아요. 분명한 것은 정책은 이미 던져졌고 그걸 바꿀 수는 없어요. 추진을 누가 하느냐인데 김 전 실장님 나오시면 추진력은 더 좋아지겠죠. 예. 좋아지겠지만 이 가능성 부분에서 이분이 될 확률이 몇 프로냐 이것을 제가 볼 때는 이 민주당 현재 어떤 흐름을 봤을 때 김 전 교수님이 된다고 해도 본인이 좀 고사하는 면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예. 고사한다 그럴 때 과연 이분이 민주당에서 다른 대안이 있느냐 이거죠. 다른 대안일 때 저번에 이제 낙마하셨잖아요. 그 이정호 후보자인가요? 그분이 낙마하셨잖아요. 그분이 그나마 교통 정책을 위해서 좀 들여왔는데 낙마를 하셨다라면 과연 대안의 다음으로 하실 분이 누가 있을까? 그러면 최정호. 네, 그래서 예. 최정호인가요? 네, 예. 죄송합니다.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의 어떤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좀 있거든요. 예. 그분들 중에서 좀 찾는다고 가정할 때 가능성이 좀 적다고 보고 거기다가 이제 김현미 장관이 표현을 했잖아요. 지금 막중하다, 할 일이 많다. 이 표현이 제가 볼 땐 총선을 좀 생각해 보면 총선 후보 등록이 뭐 국회의원도 돌아간다고 하셨는데 총선 후보 등록이 한두 달 전까지거든요. 그럼 내년 6월인가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럼 한 4월 정도까지는 국토교통부 장관을 유임할 수가 있어요, 계속. 그럼 아직도 내년 4월이면 거의 8개월, 9개월이 남았는데 굳이 지금 미리 가가지고 지역구에 가서 선거운동 활동을 한다? 좀 빠른 감이 있어요. 왜? 지금 본인이 말한 것처럼 던져놓은 게 많고 할 일이 많고 3기 신도시도 지금 잡음이 많고 또 엊그제는 또 신도시 포럼을 세웠어요. 3기 신도시의 어떤 문제점들을 해결하고 하기 위해서 이런 신도시 포럼까지 제가 보기에는 어제 발족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이런 많은 것들을 과연 후임자가 와서 하는 것이 효율적인가? 본인이 하는 게 좀 낫거든요. 제가 볼 때는 그냥 김현미 장관이 계속 있을 가능성이 더 높다. 김 전 장관님이 후임으로 올 가능성은 좀 희박하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가능성이고 네. 어떤 식으로도 지금 현 장관이 만들어 놓은 정책을 어느 정도는 매듭지을 가능성이 더 높다. 이렇게 좀 얘기한 걸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두 분 말씀 오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